이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면서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연설 내용들을 담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네, 너무 사실은 명쾌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북미관계 개선의 해법이 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정말 북한이랑 나랑 대화하고 싶다면,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설레서 잠 못 이뤘을 것 지금 두근두근 심장 터져요. 네, 그런 표현이 좀 있죠. 네, 아주 설레가지고 지금 워싱턴에서 막 난리 났을 겁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의 국회격이죠. 14기 13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이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네, 첫 번째 큰 내용은 비핵화는 없다. 아까 변은혜 우리 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비핵화는 위헌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연설 내용으로는 얼마 전에 이제 한미가 단계적 비핵화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로써 그들은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 손으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비핵화를 꺼내는 순간 그게 단계적이던 뭐 약화가 되든 상관없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정확하게 못 박은 거고요. 네. 동시에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는가 그 변천사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 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북한의 최고법에 명기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생존의 길에서 핵 보유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박은 겁니다. 아직 국가를 위협하려고 하는 훈련들을 주변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죠.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핵을 포기해야만 잘 산다는 이야기, 그동안 한미 뭐 여러 서방 국가들이 계속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핵 포기하면 뭐 경수로 지어주겠다, 대북 제재 해제해주겠다. 근데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펼쳐지고 있는 유혈 판국에서 이미 그런 논리는 설득력을 잃었다. 너무 신기한 게 이란 같은 경우도 핵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쏴버리잖아요. 네, 이라크 사례에서도 분명하게 그렇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에 핵이 있었다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상륙 훈련을 하고 거기 상선을 폭격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북한도 하는 겁니다. 네.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없을 것 너무 같아요. 예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핵화는 없다. 이걸 일단 첫 번째로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어떻게 하면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아주 명징하게 알려주었어요.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네.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레. 벌써 설레. 트럼프 설레는 소리 들리잖아요. 트럼프는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그쵸. 한미 정상회담 때도 굉장히 상기된 얼굴로 네.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지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잘 지내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얘기했을 네. 때 그때부터 표정이 밝아져가지고 막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아 당신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야 네. 이재명 대통령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네, 근데 그동안 사실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따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벌써 사랑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지금 이제 러브레터 쓸 생각하고 있겠죠. 사랑해요 이렇게 적는다고 지금 트럼프. 야. 네,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사실 키는 대북 적대 정책의 완전한 포기입니다. 트럼프가 이걸 결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북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미국이 과연 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아펙 회의가 어떤 회의가 될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에이펙에서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평양까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가 네. 엄청 꿈꿔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트럼프와 미국의 결단에 달려 있다. 그렇죠.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트럼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정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마 트럼프가 굉장히 고민하게 됐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핵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진 배경과 역사가 모두 미국과의 대결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북한이 핵무장을 한 원인이고 시작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다방면으로 군사적 압박하고 지독하게 고립압살 경제 제재를 동반해가지고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왜 대한민국이 북한 비핵화, 북한 핵동결을 입에 올려서 북한과 미국의 핵대결 사이에 끼어드냐는 거예요. 네. 사실 저희가 말한다고 뭐가 될 리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완전 보탬이 안 되고 외교안보적 이해 관계를 따져봐도 우리에게는 이득이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우리는 우리만의 입장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일은 북미 간의 일이다. 네.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선을 긋고 우리는 남북 관계의 일, 민족의 일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패권 전략에 완전히 종식되느라 북핵을 자꾸 어떤 방식으로든 공식 언급하게 되면 북한과의 관계는 물 건너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나 외교 분야냐 자꾸 한미 동맹을 강조하게 되면 전 세계와 지금 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심지어는 베네수엘라의 적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고 싶은 그런 미친 나라가 아닙니다. 왜 굳이 그래야 되냐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한 외교적 안목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싶거든요. 네, 그런 걸 발휘하길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미국과 우리의 외교 안보적 입장이 같다면 북한이 한국을 상대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없죠. 미국만 상대하면 되는 그렇죠, 거죠. 어차피 그렇죠. 한국은 미국과 입장이 같을 텐데 네.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보면 각자의 국익과 주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외교 안보 전략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개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건데 지금 한국은 미국과 완전히 동일한 대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북한은 한국을 따로 상대할 이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지가 페이스메이커도 못할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의 패자도 지금 담당 못할 수 있게 된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네. 한국에 대한 메시지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라고 입장을 네. 표명했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힌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 역설적일 수도 있는데 함께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를 없애면 마주 앉을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언급한 마주 앉을 수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해 보자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로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헌법이 9차례나 개정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침략과 병탄을 목표로 한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이거 저희가 누누이 지적했던 거거든요. 헌법의 흡수 통일, 영토 조항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북한과의 실제 나라 대 나라의 관계, 이 민족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유엔 총회도 사실은 두 나라로 그냥 등록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면 유엔 총회에 북한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엔 총회 규탄해야죠. 왜 북한 나라로 등록했냐? 우리나라 네. 헌법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대만은 사실 유엔의 그 가입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이 가입국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북한은 나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헌법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네. 네, 이거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개헌해야죠.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게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언급됐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여러 차례나 수정되었지만 반북 적대 의식이 집중적으로 반영된 조항은 토 한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야기됐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내란 청산을 열일하고 있는데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란 세력이 무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없애야죠. 이 윤석열의 단골 멘트 아닙니까? 사실 내란도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연 거거든요. 네, 윤석열이. 반헌법 세력, 반국가 그렇죠. 세력 네. 이런
언어들이 많이 썼잖아요. 이제 국가보안법도 우리가 분명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국익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정치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거 아픈 말이네요. 네, 정치와 국방에서 자주를 확립해야 통일을 상대로 뭐 생각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국방에 대한 자주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한번 언급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전작권 받아야 되죠. 네 번째로는 중단 축소 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이 전 정권의 숙제장에서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북적대 정책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북한 비핵화 언급하지 않고 대북적대 정책 철회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갈 길이 보인다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니까 이제 똑같이 숙제장 베껴왔다고 하니까 민주의 탈을 쓰든 보수의 탈을 쓰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국내 정치 현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주권을 명확하게 행사해야 되는 곳이 또 외교랑 국방인 것 같아요. 오늘 맞습니다. 그거를 구사나 공동위원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새로운 접근을 하자고 주권자들이 더 목소리 높여 외쳐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정부에서 일하셨던 분이 외교 안보 라인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포위하고 그 만들어 놓은 구조가 얼마나 센지 믿을 곳은 역시 주권자 국민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길을 다 열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네, 국력이 약해서 이가 흔들리는 게 그 친미 외교 라인들 속에서 얼마나 또 막 고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